(2019) 광주의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알아봅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2019 시무식에서 올해를 발전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라는 이런 다짐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요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광주의 주요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광주시의 대표적인 현안들을 꼽는다면요, 가장 먼저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좀 들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적인 이슈를 끌었잖아요. 네네.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 어떻게든지 좀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1월에 이달에 지금 결정돼야 할 한전공대 부지 설립 부지 이 위치 여기에 대한 선정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오는 7월에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관한 결정,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도 올해 해결돼야 하거나 또 주요한 사업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네, 이 가운데 정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결이 될 듯하다가 무산이 되면서 참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말 거의 타결 직전까지 이제 갔다 협상을 하루 남겨놓고 이제 무산이 돼서 매우 이제 아쉬움이 컸는데요. 네네. 워낙 주요한 이슈여서 그러는지 광주시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석 광주시장이 직접 추진 단장을 맡아서 올해 현대차와 또 노동계와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였습니다. 네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이죠. 이제 엊그제 대통령이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회 자리는 뭐 정치계는 물론이고 이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됐는데요. 광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좀 희망적인 기대감을 좀 다시 갖게 한 셈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또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좀 무게감도 있고 또 관심도 높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신년사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우려할 만한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여러 이제 안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 다 나름대로 타결된 상태였는데 딱 한 가지가 지금 그때 걸림돌로 이제 타결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게 바로 임금 단체 협상 유예 항목입니다. 이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하자 하는 이제 그 5년간 유예하자라는 게 이제 현대차 입장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법 노동법에 좀 위반이 된다 해서 노동계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부수적인 문제로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의 어떤 반발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충분히 이와 같은 것에 논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또 직접 나서서 언급도 했었고 결국 현대자동차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결정만이 남아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한전공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현재 어떤 진행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네, 일단 한전공대 설립은요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전공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런 부지 선정이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3곳의 후보지를 이제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중 한 곳을 한전과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이제 정밀 심사를 거쳐서 이달 말 그러니까 1월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지금 예정입니다. 네. 조만간 이 한전공대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문제 또 뭐 특별법 제정 등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이제 4일이죠. 이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이 한국전력 사장 등의 이제 정부 종합청사에서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부지 선정에 대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부지 선정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6곳 중에서 한 곳이 선정이 되면 무조건 수용한다. 그리고 또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지 선정 문제는 크게 이제 무난하게 이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재원입니다. 사실 이 한전공대가 설립하는 것만도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법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 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국회에 원만한 특히 이제 야당들의 반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제 현안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인허가 문제나 또 인프라 구축 문제들도 이제 사실 좀 남아 있는 그 현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개교까지는 지역에 또 일치된 의견, 여론. 만약에 좀 떨어진 지역에서 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한 여론,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촉구 이런 것들이 전 전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중요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지 선정 문제 정말 이 첫 단추 하나 여미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교가 될 때까지 정말 지역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뭐 광주 군공항 이전은 또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민선 7기 들어와서요. 그래 지난해 7월이죠. 들어와서 이제 광주 공항에 있는 민간 부분은 무안공항으로 옮기겠다. 네. 이게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광주 공항에 남아 있는 이제 군공항 문제를 전남 지역까지 가겠다 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상태인데 네.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런 것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예비 후보지를 이제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남 지역에 이제 네. 영암하고 신안, 무안, 해남 네 곳 정도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 중 사실 이제 그 무안이 가장 후보지로 좀 이제 적지로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무안 공항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무안 군수가 이제에 대한 적극 이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고 네. 무안 군 의회도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후보지 선정 작업이 좀 난관에 좀 봉착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방부도 예비 후보지 선정 계획을 좀 멈춘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군공항 이전 과정을 보면 한쪽은 좀 서두르는데 한쪽은 느긋해 보인다라는 이런 모양새도 띄고 있거든요. 예, 서두르는 쪽은 광주시고요. 네. 좀 느긋한 것은 이제 전남 지역이나 이제 국방부 네.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전남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빨리 그 부분이 무안공항 부분이 그 광주공항의 군공항 부분이 해결돼야 네. 그게 뭐 굉장히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결국 관건은 이 특성상 이제 국방부가 최종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또 이제 해당 선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이제 50%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지역으로 어떤 확정이 되면 막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네. 이제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도 이제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방부도 이제 주민들의 반발을 이제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광주시 입장하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드디어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수영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수영대회가 사실 2013년에 이제 광주에서 열리기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요. 이제 네네. 6년 만에 드디어 올해 이제 개막을 합니다. 네. 일단 7월 12일 날부터 28일까지 약 17일간 세계 각국의 이제 국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제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요. 네. 또 며칠 후에 이제 8월 5일부터죠.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이 수영 동호인들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마스터스 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7월에는 세계 국가 대표들이 그리고 8월에는 세계 각국의 수영 동호인들이 오는 건데 거의 2달간 열리는 셈이네요. 네, 저희 2달간 열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 대회가 결정돼 있는 것은 이 수영대 이외에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차후에 이제 어떤 대회가 이제 결정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4대 메가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이렇게 다음에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를 꼽고요. 바로 그 다음 대회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이제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얼마나 큰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유치를 했는지, 또 국제도시로 성장해가는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열리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가장 큰 것이 남부대 수영장 증축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되더라고요. 네. 4월 좀 완공할 예정이고요. 이 선수촌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정률이 한 80%를 넘어서 3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또 2일이었죠. 이제 온라인 입장권 판매가 시작이 돼서 이제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품조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유대를 이제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이 스케줄대로 된다면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후로 국내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없다고 하니까요.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에 와서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함께 잘 만끽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